네, 안녕하세요. 소만사 인사 담당자 최윤식입니다. 저는 역량 있고 좋은 분들을 소만사로 채용을 통해 모시고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평가하는 인사 전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입사 절차를 안내해 드린 후에 연구소 임원분 중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약자로 1997년에 창립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필터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며 공공, 기업, 금융시장을 방문하고 국내외 2천여 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최적의 보호 대책을 제안하는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만사의 3대 비전은 인재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30년 일하기, 조직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로 100년 지속 경영하기,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까지 선도하기 위한 한 솔루션으로 1만 카피 판매하기 등이 있습니다. 소만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메일, 메신저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이를 차단 통제하는 DLP 솔루션인 메일아이, PC 내 개인정보를 검출 및 보호하고 USB 등의 이동식 저장 매체나 프린터 출력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이를 차단 통제하는 DLP 솔루션인 프라이버시 아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을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조회 시 차단하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인 DBI,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나 비업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여 안전한 웹서핑 환경을 제공하는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인 웹키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만사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IR52 장영실상, 우수연구개발 장관상,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표이사가 산업부장을 수훈하였습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60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 글로벌 시장조사 보고서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DLP 분야 주요 업체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또 유일하게 2년 연속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만사는 창립 이래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해오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8년 연속 흑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소만사는 개인정보 보호 DLP 업체 중 최대 규모 수준인 직원 250여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만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연구, 기획 및 개발하는 연구소, 소만사 제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영업본부,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구축하고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하는 기술본부, 고객에게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보호 대책을 제안하는 컨설팅 본부, 그리고 조직 및 조직원의 성장을 돕는 경영기획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인 소만사는 직원들을 위해 세심한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전직원 해외 워크샵, 교육비 지원, 도서 구매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축하금 및 매달 육아수당 지급, 그리고 각종 기념일 축하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소만사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류 전형, 실무진 면접, 입사, 그리고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전원 심사를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만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직원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만사는 직원과 회사가 같이 발전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만사 연구소의 이제 담당이라는 직급이 있고요. 그 담당이라는 막내 임원을 맡고 있는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개발실 실장을 맡고 있고 네트워크 엔진 팀의 개발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임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아직도 코딩을 놓지 않고 요구사항 분석이랑 설계랑 그래서 개발 전반을 관장을 하면서 계속 개발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실무형 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거 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희 한양대 외리과 학생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에게 저희 기업 소개를 하고자 정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최현식 과장이 이거 찍어달라고 부탁으로 썼는데 A4로 4장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4장이 나와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소만사 내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관련된 부서 및 직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소만사는 IT 기업이잖아요. IT 기업은 모든 부서가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이제 IT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보기엔 재무하시는 분들까지도 IT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밀접한 부서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 부서를 얘기를 하면 기술본부랑 연구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술본부는 소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메일아이도 있고 웹키퍼도 있고 DBI도 있고 프라이버시아이도 있고 뭐 마스아이도 있고 제품 되게 많은데 이 제품들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제품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술 지원도 담당을 하는 일종의 대외 기술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트워크 기술을 다루는 네트워크 개발실이랑 이제 엔드포인트 이제 PC 단말이라고 하죠. 엔드포인트 기술을 다루는 엔드포인트 개발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들웨어와 웹사이트, 관리용 웹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플랫폼 개발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 물론 이제 이 개발실들에서 만든 개발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품질혁신실이라는 실급 조직으로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 관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약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기술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특히 연구소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개발실들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 전공이 사실 필수예요. 왜냐면 이게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전공 아니면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전공, 뭐 산업공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은 사실 필수나 다름이 없고, 네트워크 기술과 엔드포인트 기술을 다루는 조직들은 이제 기술 특성상 C++라는 언어를 써서 이제 개발을 주로 하게 되고, 미들웨어랑 웹 쪽은 뭐 21세기의 코볼이라고 불리는 뭐 자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웹 관련된 기술에다가 이제 서로 연동을 해야 되니까 RESTful API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최신 유행, 조금 지나기는 어쨌든 최신 유행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사를 하면 저희가 물론 각 조직별로 이것저것 알려드려요. 같이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기본은 갖추고 들어와야죠.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듣는 수업이에요. 뭐 네트워크도 뭐 이더넷부터 시작해서 쭉 있을 텐데,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오토마타 이론은 좀 딥한 팀에서는 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학부시 때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기초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개발자가 되느냐에 사용하는 양분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개발자한테 필요한 거는, 개발자는 평생 이제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게 무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검색해야 빠르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데 개발자들은 영어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기술 문서들이 최신 기술 문서는 영어로 나오기 마련이고 영어로 나온 것들을 얼마나 빨리 읽어서 자기 걸로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어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소방사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다 혹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소는 제가 가능해요. 왜냐면 연구소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지 한 10년쯤 됐거든요. 10년쯤 됐는데 기술본부 이야기는 제가 모르잖아요. 네. 여기 계신 최원식 과장님이 사실은 인사 담당이세요. 인사 담당 무슨 일 하죠? 저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방사에서 이제 인사, 채용과 관련된 모든 좋은 분들을 모시고 또 이분들을 교육해서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히 이력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네. 왜요? 인사 전반을 관장을 하시잖아요. 저희 면접 진행도 하시고 저희가 면접관으로 평가를 하면 최원식 과장님이 그걸 정리를 하셔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실무 진행을 하시는데 기술본부 팀장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신입으로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흔히 아시다시피 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야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이를 학생 시절에 어떠한 동아리 활동에 가입했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팀 프로젝트를 해봤다든가 등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희망 지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만 보여주셔도 이분은 잠재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좀 채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소는 어디 보자.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 2010년인가? 그렇죠? 네. 2010년 정도부터 들어갔는데 사실 면접은 그러니까 면접도 면접이 사람 뽑는 것 자체는 경력이 훨씬 뽑기 쉬워요. 경력은 그 사람이 어떤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력서 찾기도 아마도 편할 거예요. 네. 쭉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경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비율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찔러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편한 편인데 신입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포텐셜만 보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으로 10년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속된 말로 짠말하고 하나요? 약간 팁이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쓸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이렇게 쓰시면 이력서 여러 가지 것들을 쓰세요. 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다, 난 무슨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무슨 경진대회 같은 데서 뭘 만들어서 무슨 상을 탔다, 뭐 이런 것들 쭉 쓰세요. 굉장히 많이 쓰고 스타트업 경진대회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쓰신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난 무슨 과목을 A플 받았다 뭐 이런 거 쓰시면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하시고 공부를 얇게라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신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위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쭉 떠오른 상태에서 면접을 오시면 면접이 훨씬 더 가치 있어져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력서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대답을 당황을 하시다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면접을 보자고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도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을 A+를 받았어요. A+를 받았는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그럼 폴리모피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딱 이 정도의 정적이 있고 죄송한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들고 있던 펜을 집어 던지면서 야 나가 이러고 싶어지는데 이제 참죠. 참아야죠. 화가 나지만 참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 질문을 힘겹게 이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은사님에 대한 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을 텐데 폴리모피즘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A+라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한번 다시 보고 오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분야의 최신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최신 유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아니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기술이 뭔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한번 쭉 훑어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면접에서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일종의 팁? 그리고 면접관으로 이렇게 좀 짬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면접하러 보러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면접 보러 회사 오는 그 모습만 봐도 네. 이제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저 전화 통화를 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는 걸로 딱 판단이 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떤 케이스예요? 그건 궁금하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와달라고 전화를 드리면은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좀 좋아하면서 그럼 내가 뭘 준비하면 되고 면접에 대한 팁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누구를 반문하는 이분들은 정말 적극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와서 면접을 봐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게 처음부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와서 여러분이랑 저희랑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붙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드는 사람 중에 못 붙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안 드는 사람 중에 붙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면접에 대해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딱 들어올 때 자세가 그 자신감 없는 사람들 알죠? 이렇게 네.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사람들 어깨가 다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일단 어깨가 다 펴져 있고 되게 당당히 들어와서 밝은 느낌으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 걸 딱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소망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더라도 최소한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요즘 다 찾아보면 나와요. 뭐 면접 매출 규모가 얼마고 뭐 그 회사 뭐 사장님이 어떤 뭐 기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주요 제품은 뭐가 있고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 한번 읽어보고만 가셔도 그건 기본 예의다. 왜냐면 면접관들은 면접자에 대해서 이력서를 열심히 읽어보고 다 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 알고 들어오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소개팅에서도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신입 면접을 보는 면접관은 어차피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력서 보고 알겠어요. 그게 우리 이력서 열심히 보기는 하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면접관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면접자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쫄아서 위축이 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쫄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 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면접관은 면접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훨씬 경험이 많고 훨씬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자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에 들어와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여주면 0에서 점수가 점점점 쌓여가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몇 점이 돼야지 이게 붙을지는 사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세, 그 방향, 그 삶의 벡터라고 할까요?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소만사 조직과 얼마나 잘 부합할 수 있느냐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잘 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 모셔가지고 갑자기 점점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면접 보는데 괜찮아.
사람은 계속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러면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가요. 오히려 날까? 그냥 오히려 날카롭게.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그걸 한번 벗겨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면도날 같은 질문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당황시키면서 싹 한번 날려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합격 확률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당황스러운 케이스인데 인터넷 질문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자기가 면접 자리에서 뭘 했는데 그게 이렇게 튀어서 눈에 들어서 붙었다 뭐 이런 얘기 뭐 유머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뭐냐면 색다르게 튀어 보인다고 건반진 행동, 그러니까 선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막 선 넘기 챌린지 이런 것도 유튜브에 올라오던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면접관들이 이제 조직별로 다른데 보통은 우리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될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굉장히 높은 직장 상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예의나 태도 같은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실장이고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하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에 들어올 사람을 뽑을 거잖아요. 이 조직에 들어올 사람을 뽑는데 우리 조직이랑 안 맞을 것 같은 태도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은 포텐셜이 아무리 뛰어나도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포텐셜이 높으면 저는 뽑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뽑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이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선 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킬 선은 지키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것도 면접관별로 다 달라요. 네. 면접관별로 다른 게 이게 여러분이 눈치가 좀 있으셔야 돼요. 눈치라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제 면접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C가 객체지향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객체지향적으로 쓸 수 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잘못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잘 하느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신입들한테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세 줄 요약을 하면 면접 보기 전에 이력서를 리뷰하고 이력서랑 관련된 거 꼭 공부를 하고 오세요. 네. 왜냐면 면접 자리에 신입사원 면접은 특히 심한데 면접 자리에서 유일한 데이터는 이력서고 이력서를 통해서 모든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두 번째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 소만사 보안업체잖아요. 그럼 보안업체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 오시는 게 당연히 예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식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쫄지 마라. 네, 쫄지 마라. 여러분이 되게 난감하게 느끼는 질문은 그러니까 뭐 업무 관련해서 난감한 질문은 이제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다.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길을 먼저 걷고 계신 선배로서 이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이게 제가 개발자로 삶을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으로 처음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게 사실은 2000년도예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업계에 발을 들인 지 나름 20년이 된 거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다. 네, 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어요. 이제 물론
초반에는 이제 주로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책으로는 트렌드가 못 따라와요. 만약 책은 이게 유행을 하고 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 뭐 검색이라든가 뭐 논문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계속 새로운 걸 공부를 하면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공부가 습관이 돼야 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보다 사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발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시면 그런 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짤이냐면 여기 띄워주세요. 짤 있을 거예요. 고객이 요청을 한 건 그네요. 그네인데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는 이상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다라는 일종의 반증 같은 건데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공학도고 이제 뭘 만드는 사람들인데 가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서 앞으로 가는 물건을 만들어라라고 했으면 자동차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바퀴가 달리고 앞으로 가면 되니까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라 뒤에다 프로펠러를 달라서 앞으로 가볼까? 막 이런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키보드 잡고 코딩을 하면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실제로 고객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야 했던 건 그게 아닌데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저도 재밌어요. 코딩하다 보면 늘 재밌고 소프트웨어 만들다 보면 늘 재밌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 고객이 요구한 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만드는 건 전혀 다른. 그래서 고객이 이걸 보고 뭘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제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줬어. 근데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이제 게시판 같은 데 쓴 글들 보면 고객 요구사항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프로젝트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고객 요구사항이 진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개발자가 그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경우가 많아요. 그거에다가 애시당초 잘못 이해했는데 개발자는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해 놓은 거 재밌게 쓰고 싶고 하다 보면 점점점 산으로 가서 나중에 고객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제품이 나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치든지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는 길어지고 고객은 화가 나고 우리 회사 엔지니어는 힘들고 네, 저는 야근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객이 가려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등에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가렵다라는 게 이제 니즈인 거고 긁어주는 게 이제 일인 거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어디가 가려운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안 까먹고 계속 그거를 긁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까먹지 않고 늘 중간에 점검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계속 리그레션 이거 한국어로 하기 되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네, 계속 의심을 하고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발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무조건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이 이야기 이거보다 훨씬 길게 하거든요. 알죠? 네. 길게 해요. 이 길게 하는 이야기를 좀 짧게 줄였는데 사실 여러분이 소만사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IT 업계 사람이 되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예. 이거 언제부터 재작년부터 했나? 그 교육을? 예. 제가 임원 달면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 때 이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반응 어때요?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죠. 실제로 잘 모르고 약간 좀 안개 속에 있던 자신의 방향성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살짝 좀 더 클리어해졌다라고 하는 학생들, 교육생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으면서 정말 잘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좋은 IT 업계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욕먹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 소만사 입사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입사해야 들을 수 있죠, 이거는. 예. 네, 여러분 들으셨죠? 입사하셔야 들을 수 있어요. 예. 입사하시면 신입사원 교육 때 이제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네. 이력서 꼭 여기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네, 꼭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여기 밑에 지금 그 최훈식 과장 이메일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리로 보내주시면 여기서 이제 취합해서 저한테 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이력서로 그리고 면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